자, 시작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미리 볼 거 없어요. 그냥 편하게 칠판 보시면 돼, 칠판. 오늘 그 가장 중요한 강의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독해 원리라는 이 강의가 모든 독해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그 중에 이제 오늘 첫 주차잖아요. 오늘이 가장 중요해요. 알겠죠? 그럼 독해가 왜 어렵냐면 해석이 안 돼요, 일단. 맞아요? 필기할 거 없으니까 칠판 보시면 돼요. 칠판 보시면 돼요. 왜냐면 오늘 목표가 뭐냐, 관점을 바꾼다 그랬잖아요. 이걸 왜 바꿔야 되는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하시고요. 혹시 강의 들었는데 이해 안 되는데 그러면 이 강의를 들으시면 안 돼요. 알겠죠? 예? 듣고 충분히 공감하고 가십시오. 그래서 해석이 안 되는데 왜 안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보세요. 독해를 10문제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8문제에서 10문제 정도를 맞춰야지 합격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안정적으로.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나는 10개의 문제를 풀었는데 한 1개 내지 5개 이 사이에 걸려있다? 그러면 이건 합격하기 좀 힘듭니다. 예? 그 다음에 중간에 6개, 7개 있잖아요. 이분들은 되게 애매한 사람들이에요. 예? 뭐냐면 내가 독해 문제를 풀었을 때 찍은 게 맞으면 점수가 조금 더 올라가고, 예? 찍은 게 틀리면 또 내려가고 이런 분들입니다. 이해돼요?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이 사이에 이제 벽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독해가 10문제 있잖아요. 그러면 레벨을 쭉 나누는 겁니다. 레벨을 쭉 나눴을 때 이 사람은 1개 맞출 수 있는 수준, 2개 맞출 수 있는 이 수준이 아니고요. 딱 그냥 레벨을 2가지예요. 이해돼요?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 2가지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럼 이 2가지에서 대부분 이제 독해가 어려우신 분들은 여기에 걸려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를 어떻게 하면 넘어올 수 있지?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냥 막연하게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되겠지? 그게 안 돼요, 영어가.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는데 영어는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고 되는 과목은 아니거든요, 이게.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분들의 특성은 뭐냐면, 독해를 하실 때 뭐냐면, 상상을 하십니다. 이해를 상상해요. 그러면 단어를, 이제 독해를 쭉 할 때 단어가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장이 좀 길어졌을 때, 이거 대충 이런 내용이네? 이렇게 상상하십니다. 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무슨 말이냐면, 상상하시는 분들은 문제 푸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 지문을 보다 빨리 읽어요. 그냥 어디서 들은 게 있거든요. 왜냐면 지문이 길어졌기 때문에 빨리 속도가셔야 됩니다. 이런 말들을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독해할 때. 이래요. 그래서 풀어보세요. 그러면 일단 빨리 읽어요. 이분들이 목적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보기를 빨리 볼 수 있는가? 이게 목적이 돼요. 그래서 빨리 읽으시면 뭐냐? 머릿속에 상상하십니다. 자, 근데 이제 희한한 게 뭐냐면 보기를 봤을 때 항상 2개가 헷갈려요. 2번 같기도 하고 3번 같기도 하고 막 이런 거예요. 뭐 이때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한 번 더 읽죠. 빨리. 이래요. 그런 다음에 이제 둘 중에 좀 더 맞는 것 같은 걸 찍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를 푸세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정답은 뭐다? 4번인 거죠. 이해돼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상상하시는 분들이. 합격생들이 이제 보내주는 걸 보면 이런 말들이 나와요. 속독에 반하다. 속독에 반하다가 속독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속독에 반했다라는 게 아니고 속독하지 말란 얘기거든요. 그거의 가장 핵심적인 강의를 이제 지금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보시면 세 문장만 읽고 푸는 연습을 했더니 오늘 영어를 20분 넘기고 20분도 안 걸리고 풀 수 있었어요. 넘기고 풀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20분 안 넘기고 큰일 날 뻔했나요? 안 넘기고 풀 수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95점 맞으신 분이거든요. 뭐 이런 건데. 그러면 이제 상상과 차이가 뭐냐면 우리는 독해를 할 때 이제 사고로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사고로 한다는 거 뭐냐면 이런 거예요. 상상하는 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일단은 자 푸세요 그러면 뭐다? 일단은 빨리 풀어요. 보기까지. 이게 목적이에요. 100m 달리기를 하잖아요. 그럼 땅 그러면 전력 질주로 쫙 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근데 사고하시는 분들은 어떠냐면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땅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요. 첫 문장에서 속도 차이 아시겠어요? 얘네들은 땅 그러면 그냥 전력 질주예요. 이해돼요? 근데 사고하시는 분들은 땅 그러면 이 속도입니다. 첫 문장에서. 이해돼요? 남들 축 튀어갈 때 그냥 문장을 보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다음 두 번째 문장에서 약간 빨라져요. 그다음 세 번째 문장에서 이제 축지법을 쓰는 거죠. 가속도가 붙어요. 이렇게 하시는 게 뭐다? 사고력 독해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보기를 보고 끼워 맞추는 게 아니고 사고력 독해를 하시는 분들 뭐냐면 주제를 예측해요. 정확하게. 이해돼요? 자, 그런 다음에 보기를 보고 보기를 소거하죠. 이거 답이 안 되네, 안 되네, 안 되네. 이런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정답을 이거 확실히 정답이네. 그래서 풀었을 때 뭐냐면 확신이 들어요. 이거 맞았네. 확신이 드는 겁니다.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땅 했을 때 결승점에 누가 빨리 도착하냐 이게 아니고요. 도착을 해보니까 거기 이제 심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 달려오면서 뭐 봤어? 뭐 봤니? 한번 적어봐. 이런 겁니다. 그러면 달리는 가운데서 뭐 나무도 있고요. 뭐 쓰레기통도 있을 거고, 그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럼 황당하겠죠? 예? 전력 질주 하시는 분들 아무것도 못 봤겠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다시 가는 거예요. 너 다시 갔다가 와. 근데 사고력 독해를 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걸어요. 마치 산책하는 것처럼. 교수님 이렇게 하면 시간이 모자라지 않을까요? 시간 남아 돕니다. 봐요. 상상하시는 분들 뭐냐면 지문을 여러 번 읽는다 그랬죠? 왜냐하면 보기 두 개가 헷갈리거든요. 쉬운 거는 맞추겠지. 조금만 어려워지면 헷갈립니다. 이게 계속 읽어요.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죠. 정답률 떨어지죠. 왜? 상상했기 때문에. 근데 사고로 하시는 분들 뭐냐면 그 지문이 조금 길어졌을 때 이제 문장 개수가 한 7개에서 8개 정도 돼요. 근데 저희는 이제 3개 문장을 읽고 푸는 연습을 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 남들은 7개, 8개를 여러 번 읽기 때문에 적어도 한 문제를 풀 때 10개 이상의 문장을 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희는 뭐냐? 3개만 봐요. 그러니까 천천히 봐도 되는 겁니다. 그래 정확하게 보기 때문에 정답이 틀릴 이유가 거의 없어요. 그걸 오늘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쟤 또 사기친다 이게 아니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르시면 돼요. 알겠죠? 자, 4번 보시면 자, 9번 구조를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what이 나왔을 때 제가 이제 항상 두 가지 뭐라 그러잖아요. 뒷문장이 일단 불완전해야 되죠. 불완전해야 되고 그러니까 얘는 명사 역할입니다. 그래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90% 이상의 what이에요. 그래서 뭐만은 것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this is what I want 됐을 때 저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나머지 10%가 뭐냐면 이게 의무 형용사거든요. 나머지 10%가. 그럼 의무 형용사의 종류는 what이랑 which가 있는데 which는 선택적인 개념인데 이게 뭐 독해할 때는 선택적인 건지 아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그냥 공통적으로 뭐냐면 그냥 어떤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어떨 때 얘가 의무 형용사로 쓰이냐면 whose의 어순을 따라갈 때 자, 우리가 whose의 어순이 뭐다? 뒤에 명사, 주어, 동사나 명사, 동사가 오잖아요. 그래서 이 어순에 만약에 what이나 which가 걸려있으면 이게 의무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어떤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문 보시면은 명사, 주어, 동사 왔죠? 그다음에 명사, 동사가 왔잖아요? 이게 의무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했죠? 그래서 얘가 얘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색깔을 네가 좋아하는지 알고 있어 이 말이고요. 그래 어떤 색깔이 너한테 어울리는지 알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9번과 10번을 봤을 때 대부분 보는 what은 뭐다? 9번이다. 근데 가끔씩 뭐다? 의무 형용사로 나오기 때문에 두 가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지금 우리가 앞에서 3개 문장을 해석하는데 거의 1시간 걸렸잖아요. 이래 공부 이렇게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예?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수업만 들으시면 이제 저희가 뭐 구조적인 게 이런 겁니다 저런 겁니다 할 게 건드릴 게 거의 없어요. 왜냐면 이번 주에 거의 80%가 끝나고요. 그래 다음 주까지 해버리면 이제 거의 웬만한 구조를 다 잡아내거든요. 이래요? 그럼 그렇게 하면 이제 더 이상 막 설명드릴 게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공부가 가속도가 붙어요. 그러면 독해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왼쪽 영역이 있고 오른쪽 영역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올 때 목표를 뭘로 잡냐면 내가 처음 마주치는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자. 그 한 문장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드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어휘를 외우는 거고 구조를 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그 문장이 한 개를 해석할 수 있으면 두 번째 문장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 문장이 3개 모이면 뭐다? 독해를 정확하게 정답을 도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보세요. 4번에 보시면은 지금 problem framing 돼 있죠? 그래서 문제를 뭔가 구조화 시키는 겁니다. 이래요? 문제의 틀을 뭔가 만드는 거죠. 자, 이것이 자, most는 이제 어디에 이르다 이 말이거든요. 예? 숫자적인 개념이면 이 총계가 여기까지 이르다. 뭐 가격이면은 이 가격이 총 여기에 이르다 이런 말이고요. 그래서 problem framing이라는 것이 어디에 이르냐면 이걸 정의 내리는 데까지 이른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뭘 정의 내리냐면 자, define이 자동사야 타동사야? 타동사죠. 타동사 ing 됐죠? 뭐에 체크해야 돼요? 목적 오겠구나. 됐어요? 그럼 뒤에 보니까 뭐다? what이 왔죠? 그럼 이 what은 의문 형용사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돼야 안 돼요? 뒤에 명사 있어요? 없어요? 명사 있죠? 자, 명사가 있고요. 어순이 어떻게 있어요? 주어? 동사가 됐죠? 그럼 얘가 뭐다? 의문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떤이에요? 어떤? 그렇게 꾸며줍니다. 됐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를 you're proposing to solve. 자, solve의 목적어 없잖아요. 됐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네가 뭐다? 제안하는지. 이래요? 이걸 정의 내리는데 이릅니다. 이 말이에요. 프로그램 프레이밍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이걸 정의 내리는 거. 예? 이게 뭐다? 프로그램 프레이밍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되셨나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을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다음 문장을 읽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이 들어왔어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간혹 가다가 이제 한 10문제 중에 한 문제 많이 잡았을 때 그런 문제는 세 개 문장을 읽었을 때 단서가 안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네 번째 문장으로 단서를 찾으셔야 돼요. 예? 근데 대부분은 뭐냐면 세 개 문장에서 제대로 도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겨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제 세 개 문장을 봤는데 내가 잘 모르겠어. 주제도 모르겠고 소재도 모르겠어. 그러면 그 문제는 별별치고 넘어가셔야 돼요. 왜냐면 그 상황에서 만약에 네 번째 문장, 다섯 번째 문장을 읽잖아요. 예? 그럼 봐요. 문장의 중요도를 번호로 쭉 매겼을 때 첫 번째 문장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쉬워요. 그렇게 글을 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이에요. 뒤로 갈수록 어려워요. 이해돼요? 그래서 많이 읽으면 손해예요. 그래서 속독으로 빨리 읽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그리고 이제 단어가 어려워지고 있다 하잖아요. 예? 전체 지문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보면은 단어가 어려워지고 있는 게 맞아요. 근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세 개 문장을 보잖아요. 그 안에 단어는 크게 변동 없어요. 예? 그럼 독해할 때 어려운 단어를 마주치는 건 뭐냐면 쓸데없는 문장을 읽기 때문에 마주치는 거예요. 거기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철저하게 배운 대로 하세요. 남들 못 쫓아와요. 그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알겠죠? 나중에 여러분들 공무원 되시고 제가 그때까지 강의하고 있으면 그때 배웠던 게 옳았구나 라는 걸 증명하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자, 돌아가서 자 이제 2번 문제 가볼게요. 자, 칠판 보시면 돼요. 일단 칠판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체 문장을 봤을 때 이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관점 자체를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관점 자체를. 그럼 일단은 부담이 좀 없어지잖아요. 안 그래? 그래서 배운 대로 푸시면 됩니다. 잘 보세요. 첫 번째 보니까 그냥 쭉 따라오세요. 알겠죠? 어떤 느낌이냐면 그 목적지까지 가는데 처음 가본 길이에요. 이게. 남들은 다 이렇게 가는데 여기 막 숲도 막 우거지고 그 다음에 막 어둡기도 하고 좀 무서워. 이래요? 거기 저희가 이제 같이 손을 잡고 가보는 거예요. 지금. 예? 가보고 여기로 가니까 좀 빠르네. 이걸 느끼셨으면 집에 가셔가지고 혼자 가보셔야 돼요.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펜을 들고요. 구조 분석하시고 아 이게 중위 소재였지? 그렇지. 그 다음에 이렇게 됐네? 저렇게 됐네? 아 이게 저거구나 저거구나? 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반드시 따라가 보셔야 돼요. 한 번으로 안 되면 두 번, 세 번 따라가 보세요. 예? 그걸 끝내고 나서 그게 됐으면은 외부 지문 하루에 1개. 2개 하지 마세요 제발. 1개만 하세요. 알겠죠? 1개만 하세요. 해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자 보세요. 처음에 중위 소재가 지금 뭐냐면 프로그램 프라이밍이죠. 됐죠? 문제의 어떤 틀을 만드는 겁니다. 자 이것이 어디에 이르냐면 자 뭔가 정의를 내리는 데까지 이르는데 정의 내리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알겠죠? 그래서 what problem? 자 의무 형용사였죠. 자 어떤 문제를 네가 뭐다 풀어야 되는지 정의 내리는 거에 이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면 problem framing의 어떤 정의죠. 이래요? 그래서 이게 전문 용어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전문 용어에 대한 설명은 뭐다? 글의 맨 앞에 주어지게 돼요. 왜냐면 이걸 알아야지 사람들이 글을 읽거든요. 이게 나중에 왜 중요하냐면 흐름표 같은 거 풀 때 이제 순서 같은 거 잡잖아요. 그러면 뜬금없이 B에 problem framing이 있단 말이야. 그럼 얘는 뭐다? 앞에 설명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디테일한 사고까지 나중에 연습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보니까 두 번째 단어 그 문장에서 뭐가 딱 눈에 띄시나요? 이거 보셔야죠. critical, 중요성을 나타내는 말. 자, 다시 한번 보세요.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자, 16쪽에 보시면은 중요성을 나타내는 말이 있잖아요. 거기 critical 한번 보시고 체크 한번 해보세요. 눈으로 쭉 스캔하시고 아 이거 내가 아는 단어인데 싶은 것들 스캔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거 싹 다 외우세요. 싹 다 외우세요. 그래서 낯선 독해를 봤을 때 이 리드에 대한 어떤 단서들이 보일 때 그때부터 독해가 폭발적으로 늘어요. 알겠죠? 자, 다시 칠판 보시고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중요한 어떤 그 행위랍니다. 지금 됐죠? 자, 왜냐면 the frame, 자 소재가 지금 들어오고 있죠? 네가 선택하는 자 소재입니다. 네가 선택하는 그 프레임이 자 어디에 영향을 줘요?
자, your understanding, 너의 이해에 영향을 주는데 뭐에 대한 이해? 어떤 문제에 대한 이해에 영향을 주고 그것에 의해서 뭐다?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한 어떤 접근법을 결정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됐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또 이제 요약을 하는 겁니다. 자, 소재는 문제의 틀이죠. 이걸 하면 뭐예요? 어떻게 해결할지를 알 수 있게 돼 이 말이에요 지금. 됐어요? 자, 이제 마지막 문장을 봅니다. 자, 반면에가 나왔는데 이거는 뭐냐면 역접이에요. 역접.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땡땡이나 아니면 세미콜론 앞문장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알겠죠? 주제문에 대한 보충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역접이 이런 거죠. 뭐 접속 부사 뭐 but, however 뭐 등등이 쭉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보세요. 지금 뭐 while이라든지 뭐 whereas, 뭐 though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두 개 문장을 이끌어 주겠죠. 비록 뭐뭐이지만 뭐뭐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래요? 전국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however 다음에 뭐가 중요한 문장이 나오겠다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보셔야 돼요. 접속사를. 예? 그러면 do 주어동사 주어동사 왔잖아요. 그럼 이런 겁니다. 시험이 비록 어렵지만 나는 통과할 겁니다. 이런 거야. 그럼 나는 통과하겠다. 이게 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끄는 문장을 제외한 나머지가 주제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 전체적 개념에서는 뭐 despite, instead of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역접에 관련된 거 쭉 보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역접은 맥락이 바뀐다 이렇게 돼 있죠. 당연한 얘기죠. 이래요. 자, 프린트는 이따 같이 볼게요. 그냥 보세요. 그냥 천천히 따라오세요. 그래서 맥락이 바뀌게 된다 했는데 긍정이면 부정이고 부정이면 긍정이 되는 거야. 당연한 얘기죠. 근데 한 10% 정도의 예외가 있는데 뭐냐면 맥락이 안 바뀌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도의 차이를 나타낼 때 however이 왔는데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잖아요. 기출 문제에서 몇 번 나왔습니다. 이게. 이걸 모르면 문제를 못 풀어요. 알겠죠? 그래서 정도의 차이를 나타낼 때 같은 맥락을 이끈다는 건데 이런 겁니다. A라는 게 이곳에서는 약간 중요해. 그치만 여기서는 겁나 많이 중요해. 이런 겁니다. 정도의 차이가 생겼죠? 이럴 때보다 however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복합관계부사 however 들어보셨죠? 아무리 뭐뭐 한다 할지라도 이런 말입니다. 얘도 뭐냐면 이렇게 두 개 문장 이어주잖아요. 그럼 얘네들도 맥락이 바뀌어요. 이게. 이래요? 그러면 아무리 시험이 어렵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떨어질 겁니다.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이건 부정이죠. 부정의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통과할 겁니다. 긍정이잖아요. 맥락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맥락이 다르구나. 기출 문제를 분석해보면 빈칸 문제 중에 있잖아요. 복과관계부사 however이 들어간 게 있어요. 빈칸 문제 중에. 그러면 however과 뒤에 있는 빈칸 문장은 반대잖아요. 그럼 이 문장만 보고 푸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제가 다 보여드릴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이게 역접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세미콜론, 땡땡, 대시 이런 것들의 한 문장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보충 설명을 해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중요하기 때문에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접근하시면 되냐면 내가 앞 문장을 읽었는데 이해가 안 돼. 그러면 뒤에 걸 읽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반대로 앞에 거 읽었는데 이해가 됐어. 그럼 뒤에 거를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반면에가 나왔기 때문에 뭐다? 역접이잖아요. 그럼 뒤에 게 주제문이라는 얘기예요. 이래요? 그럼 반면에 자, 어떤 사람이냐면 자, 제공받은 사람인데 자, this metaphor 뭔진 모르겠지만 짐승에 대한 어떤 은유 이걸 제공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뭔가 조치에 초점을 맞춘답니다. 됐어요? 그럼 이제는 마지막 문장 읽었을 때 우리가 찾은 이 단서랑 연결성을 만드셔야 돼요. 이해돼요? 그럼 봐요. 여러 가지 은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은유가 있는데 하필이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어떤 짐승에 대한 은유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 맞춰요? 조치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이해돼요? 그 조치가 이제 경찰력을 뭐 증가시킨다든지 그런 조치입니다. 그럼 이런 겁니다.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짐승에 대한 은유를 받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뭔가 다른 은유를 받았겠죠? 문제가 같아야 달라요? 문제가 같아야 달라요? 반면에니까 앞에 반대말이 있겠죠? 이 사람들은 짐승에 대한 은유를 받았어요. 예를 들어 앞에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다? 앞에 걸 뭔지 몰라요 우리는. 예? 앞에 걸 보니까 뭐냐면 앞에 그룹들은 꽃에 대한 은유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각자가 다른 은유를 받았잖아요. 그럼 문제가 같아야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럼 1번에 해당되는 게 뭐다? 문제의 틀입니다, 이게. 됐어요? 그러면 이걸 받은 사람들 어디에 집중해요, 지금?
조치에 집중하자. 이해돼요? 그럼 얘는 뭐다? 해결책이 되는 거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럼 이 글의 주제는 뭐다? 문제의 틀에 따라서 뭐다? 해결책이 달라진다. 이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만 일단 필기할게요. 자, 이 글의 주제가 뭐였죠? 문제의 틀을 해결책이 결정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보기를 읽을 때도 봐요. 머릿속에 대충 상상하신 분들은 보기 읽다가 여기 낚여버려요. 그냥. 왜냐면 내가 상상했던 단어들이랑 비슷한 게 막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답률이 막 생기는 겁니다. 이게. 그럼 항상 이제 보기를 읽을 때도 뭐냐면 봐요. 제일 중요한 게 소재 동그라미 치셔야 되고요. 보기 읽으실 때. 그 다음에 1번을 읽었는데 1번은 아니네. 2번은 잘 모르겠네. 3번 답이네.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야 돼요. 그냥 눈으로 읽는 게 아니고. 예? 그러면 나중에 되게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속어로 했을 때마다 딱 한 개가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해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습을 하나하나 잘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소재를 체크해보면 이렇게 돼요, 지금. 잘 봐요. 해결책 들어갔죠? 해결책, 해결책, 해결책 들어갔죠? 그 다음에 problem frame 들어갔죠? 됐어요? 그 소재 두 개를 담고 있는 게 몇 번이에요? 3번과 5번이죠? 맞아요? 그러면 3번과 5번 중에 답이란 얘기입니다, 이게. 이렇게 문제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이제 출제자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출제자의 관점에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하나씩 볼게요. 잘 보세요. 중요성인데 어떤 중요성이다? 자, asking the right question. 올바른 어떤 질문을 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자, 뭘 위해? 더 나은 해결책을 위해서?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게 머릿속에 상상하다 보면 읽다가 이게 답인 게처럼 느껴져. 예? 그래서 이제 독해가 계속 이제 오답으로 가는 겁니다. 자, 2번 보시면 어려움인데 은유를 사용하는 것의 어려움.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막 은유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거 보고 막 끼워 맞추는 거야. 독해를 잘못하신 분들이. 자, to find solution. 그래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은유를 사용하는 것의 어려움. 이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제 적어 놓으라는 게 이겁니다. 중간에 안 빠지게. 알겠죠? 3번 보시면 지금 두 가지 소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유인데 어떤 이유냐면 problem framing이 자, prevent 목적어 from ing는 뭐뭐 못하게 하다 이 말이죠. 이해돼요? 그럼 여기서 이 problem framing은 긍정이었어요? 부정이었어요? 이 글에서 긍정이었죠? problem framing이 뭐다?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거잖아요. 긍정이었죠? 근데 여기 보니까 뭐다? 해결책이 생기는 걸 뭐다? prevent 막아버린답니다. 부정이잖아요? 틀린 거죠? 아시겠어요? 이 글에서는 얘는 뭐다? 긍정이죠? 3번에서 뭐다? 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답은 몇 번 되겠어요? 5번으로 추려지는 거죠? 자, 4번 보세요. 예방책의 유용함인데, 자, 뭐 하는데? 자, 그 집단의 어떤 범죄를 줄이는 데 있어서의 예방책의 어떤 유용함입니다. 이것도 아니죠? 됐어요? 아닌 건 아니라고 날려주셔야 돼요. 자, 다음에 보시면은, 자, problem framing의 어떤 효과입니다. 어디에 효과를 줘요? 자, approaching and solving problem. 그래서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하는 데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럼 정확하게 뭐다? 얘가 답인 거죠. 됐어요? 다시 보세요. 보기를 접근하실 때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알겠죠? 접근하실 때 뭐 X, 세모, 뭐 동그라미 이거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다? 소재를 반드시 찾으셔가지고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답이 보여요. 알겠죠? 적으세요.